안녕하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작년에 2024년 여름에 있었던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고 최수근 상병은 지금 국립대전현충원에 계신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삼가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 금지되어 있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3월 10일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호주를 출국했다가 2024년 3월 21일 오전에 다시 입국한 사건으로 도주대사, 런종섭 등 꽤 시끄러웠습니다. 그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최수근 상병의 순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 오변이 생각하는 핵심 중의 핵심, 특히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날 전후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나올 뉴스 내용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먼저 이 사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 최수근 상병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은 제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소속이었고 순직 당시 계급은 일병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실종사 수색 작전 중 급류에 쓸려 실종되었다가 수색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해병대 소장입니다. 해병대 제1사단장이고 내성전에 물살이 거셌는데도 적절한 안전장비를 가출한 지시를 하지 않은 채 고 최수근 상병을 포함한 해병대원에게 입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해병대 중장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입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임무를 수행했고 앞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집단항명 수괴로 기소되어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정존범 해병대 소장입니다. 이분은 해병대 부사령관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현 호주 대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자, 그럼 2023년 7월 31일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립니다. 2023년 7월 19일 고 최수근 일병은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순직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4년 7월 21일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수사 계획서에는 현재 수사 현황, 수사 중점 사항, 진행 상황, 예정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여단장, 대대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마쳤고 2023년 7월 30일 10시에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같은 날 16시 30분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당연히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외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군사보좌관, 국방부 대변인, 해병대 공보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국방부 대변인 등에게 수사 결과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수사 결과에 결재합니다. 즉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2023년 7월 30일 수사 결과를 결재할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확인했고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2023년 7월 31일 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30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날 2023년 7월 31일에는 원래 오후 2시에 국방부의 언론 브리핑, 수사 결과의 국회 보고 일정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09시 53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1시간 뒤인 11시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추정입니다. 그리고 11시 45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발신지 이태원, 가입자명 대통령실로 된 유선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이 사실은 공수처가 확인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이 전화를 받고 약 10분이 지난 11시 57분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2분 뒤인 11시 59분 임성근 사단장을 정산 출근시키라고 지시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14시 17분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고 해병대 부사령관은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라는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종섭 전 장관이 부인하고 있고 해병대 부사령관이 진술을 번복해서 앞으로 수사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죠. 지금부터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군 검찰에 낸 진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 31일 이날 박정훈 대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관하여 해병대 사령관과 대화를 나눕니다. 전날 분명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다 결재했고 경찰에 이첩만 남았는데 갑자기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언론 브리핑도 다 취소하고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니까요. 이때 박정훈 대령은 사령관에게 국방부에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해병대 사령관은 본인이 안보실과 통화를 했는데 오정 대통령실 회의에서 고 최수근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VIP가 경로했고 이후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해병대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는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법상 수사 자료를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하므로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사건 자료를 이첩하죠. 그래서 결국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로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박정훈 대령은 본인이 피고인인 위 집단항명 수괴 사건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재조사를 지시했는지,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했는지, 대통령실이 정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는지는 차차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이날 벌어진 일련의 사건 중 이종섭 전 장관이 발신지 대통령실로 된 유선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실마리를 풀 열쇠가 되겠죠. 도대체 대통령실에 누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고 그 전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해병 1292기 고 최수근 상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불과 2달 만에 순직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 국가 권력을 동원하였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꼭 밝혀내야 되겠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사실이 밝혀질 것인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오변의 법률 포커스 핫한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